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은 며칠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취임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좀 정치적 안정과 이게 정치적은 벌써 뭐 안정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식이 뛰고 있잖아요. 주식은 뭐 모든 것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반영하는 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뭔가 변화가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간다는 것을 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시만 보면은.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경제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더 나은 실질적인 이렇게 안정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이게 대구 경북을 통한 동쪽은 뭡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았고 서울 경기 뭡니까 전남을 비롯한 서쪽은 뭡니까 민주당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뭐 물론 뭐 제가 살고 있는 부울경은 그래도 저번 선거에 비해 가지고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매년 제가 느끼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세는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밸런스가 거의 맞춰진다는 뜻이죠. 뭐 저희 뜻이고 또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의 투표가 있을 때마다의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또한 저는 이게 대구나 광주를 그 중심으로 한 한쪽에 많은 좀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표가 몰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심하게 평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구 경북도 보면은 저는 뭐 계엄에 대한 그런 정당에 대한 것에 대한 이렇게 뭐 정당한 지지하는 계엄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계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대해서 좀 잘해라. 그러고 숨은 쉬도록 해주겠다는 뜻에서 아마 지역적 결집이 조금 더 있었지 않았냐 봐집니다. 전남 뭐 광주를 위시해서 또 그 지역은 이번 계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좀 내린 것이고요. 그 정도로 평가하고 싶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심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의 그 장점이지 않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이점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히려 관심을 가진 곳은 이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로 서울을 봐주시면 이게 소위 강남을 얘기하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 유일하게 뭡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곳이 높았던 곳입니다. 민주당보다. 그 나머지는 다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높았다는 거죠.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곳은 국힘이 높았습니다. 언제나 강남은 국힘이 높죠.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전에 이게 백그라운드 봐주시면 많은 서울의 이게 구가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죠.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은평구입니다. 52.3%.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단 네 곳이 국힘을 이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 여러분 서초도 아니고 송파도 아니고 강남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강남 3구 중에 그 강남 56.6%였습니다. 무려 이 서울의 가장 높은 뭐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떠나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한 당에 많은 당에 지지한 가장 높은 퍼센테지보다 비율보다 높았다는 거죠. 은평이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많은 대다수의 지역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건 은평구 52.3%였는데 단 네 곳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많이 지지했는데 제일 높은 곳이 강남 56.6%였습니다. 예? 대단하죠. 이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안 변했고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의 이 지지 기준이 남달랐다는 거죠. 이분들은 계엄도 아닌 계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에 이추어 보면 계엄을 해도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을 보통 우리가 뭐 강쪽 이남에 사는 상구라 하죠.
강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지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오직 이분들이 뭡니까? 강남을 대표하는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들이 가진 자들이 이게 지지하는 기준을 표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뭐를 하든 간에 뭐 국회의원을 뽑든 지지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은 자신들의 오직 돈입니다. 돈을 굴리고 유지하고 뭡니까 하는데 어느 후보가 적절하냐 하는 것이 예? 이분들이 뭡니까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돈을 뭡니까 굴리고 유지하고 키워 나가는데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정의가 정의가 숨쉬는 곳은 힘들다는 거죠. 힘을. 예? 쉽게 말해서 법과 도덕 그리고 종교에 부정의한 자들이 전면에 나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늘 이런 뭡니까 이 판단 기준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저를 포함한 뭡니까 저의 일방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사람들이 왜 저기는 그럴까? 저는 저런 후보들을 뽑을까 할 때는 딱 한마디로 부정의한 사람들, 부정의한 자들이 나서는 것이 그들의 뭡니까 부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럴 때면 가능하다. 좀 더 정의롭고 정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은 어렵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이 어렵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과 도덕,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정의한 사람들이 나서는 때 그들이 뭡니까 재산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늘 언제나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법의 측면에서 볼까요? 네. 그러한 법과 도덕과 뭡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뭡니까 기득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게 서울 강남 아닙니까 강남 지역에 그런 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거죠. 그쪽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 다 모여 살잖아요. 소위 돈 되는 곳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제1의 카르텔 어디입니까? 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하는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법관 12분입니까? 12분 중에 아마 한 명 빼고 다 서울대죠. 늘 뭡니까? 모두 서울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명 삐조리로 소위 말해서 이게 한 명만 비서울대를 뽑고 나머지 다 서울대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뭡니까? 이 사람들 이번에 이 계엄 관련해서 계엄 과정 속에서 유명해지신 분 조희대, 지기현 서울대 출신이죠. 맨날 뭡니까? 서울 뭡니까? 이 재판이 많아서 사건이 많아서 힘들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법까지 판결받는데 너무나 오래 걸린 시간이 걸리는데 불만이 많은데 또한 뭡니까? 법관들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서 법원 대법관 숫자 늘리자고 하니까 뭡니까 반대하는 이 서울대 대법관 카르텔들 웃기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건을 회사 다닐 때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노동 관련해가 사건으로 대법 판결을 받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조금만 더 있었으면 강산해만 바뀔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대법관 숫자 늘리자고 하니까 반대합니다. 이분들 상당하죠. 한때는 뭡니까 이게 사심제가를 도입하려고 했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법관 이게 숫자 좀 뭡니까 한 15명, 열 몇 명 내려가지고 한 30명 정도 맞추자는 건데 그거 택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00명 이상 내려가지고 대법원도 뭡니까 분과별로 뭡니까 형법, 뭡니까 민법, 뭡니까 노동법 이게 민법 이런 거 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화하고 이렇게 판결하면은 빨빨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건도 좀 더 심도 있고 빠르게 볼 수 있고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뭐 국민 서비스잖아요. 어쨌든 어떤 서비스 공무원입니다. 법관이라 부르기 전에 공무원이잖아요. 이분들 다 퇴직하고 나가면 뭡니까 변호사 개업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하면서 무슨 이분들이 뭐 이 사법권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하나의 사회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뭐 사법권은 침해 법권적으로 뭐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상권 분립을 해야 될 정도로 뭡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합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 조의대 직위견 사건을 보면은 하신 행동들을 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했죠. 예? 맨날 바빠서 뭐 일하기 힘들다, 예? 사람이 없다 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만 대해서 정강 쓸 것 같지, 예? 모든 법관들과 이게 법조인들이 그러한 진행 절차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강 쓸 것 같이 일을 처리했죠. 이 대법관들 뭐 그 사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사건을 열람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열람도 하지 않았고 무슨, 예?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무슨 이게 이 대법관에 대해서 이 사법은 이게 치외 법권적인 예? 아무도 자기 법관 출신이 아니면 이게 사법 제도를 통한 출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성역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지금의 이 법은 이게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사건들의 뭡니까 판례들이 워낙 뭡니까 찾기 힘들고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이 사례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예? AI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사건 판례들 다 이게 정리해가지고 나옵니다. 예? 한번 물어보시오.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로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사건들 다 서칭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이분들의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상식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 예? 이분들 상식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건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판결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이 조의대 뭐 지기에는 다 아실 거고 그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숙전 지금 대법관에 있죠. 제가 있는 걸 아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 서울대 출신인 오석준 이 판사 대법 판사 이 어떤 분입니까? 버스 기사가 800원 요금 800원 횡령해가지고 커피 사 마셨다고 해서 회사가 내린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한 검사는 무죄를 때리고 그리고 수십억을 횡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때리는 분들이 뚫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석준 대법관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대법관 아니지만 이준철 뭡니까 판사 곽상도 전 뭡니까 그게 뭡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대장동 비리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50억 수수한 것을 뇌물 알선 수재를 1심을 무죄로 때린 사람입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서울대라는 겁니다. 서울대. 예? 이 카르텔 대한민국 제1의 카르텔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 예? 뭐가 서울대 법대 나오면 잘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덕과 관련해서 물론 서울 뭡니까 강남 쪽에 좋은 선생님들 뭐 교수 학원 뭐 그리고 여러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러한 가르치는 분들이 이 지식적인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지식적인 것은 잘 가르칠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노동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해서 노동 윤리와 관련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들이 있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저도 뭐 이 원론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직업에 기천이 없으면 그 직업에 따른 기천이 없는 직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 말을 합니다만은 예? 그럼 직업에 기천이 없는 직업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하느냐?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은 정당한 대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뭡니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뭡니까 정당한 가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예? 제가 보기에는 강남에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많이 없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뭡니까 그러한 직업은 그만큼만 받는 게 내가 이런 이야기 생각납니다. 이 홍준표 지금 뭡니까 홍준표 예? 이 전 대표랍니까 국회의원 뭐 시장이라지 마지막에 한 게 시장이니까 뭐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한때 오래됐습니까? 노동자들이 6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그냥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 그 현대장사를 두고 한 말일 텐데 어쨌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중에 뭐 하나라는 이 회사의 이 노동자들이 받는 1년 내에 받는 임금이 야근하고 뭡니까 이 OT 오버타임 해가지고 받는 임금이 6천만 원 이상 되면은 예? 이게 뭡니까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평균 뭡니까 한 가구당 임금이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그 뭐 4인이 됐든 한 가구가 3인이 됐든 이 받는 임금이 그 1억이 넘어야 됩니다. 1억이 넘어야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혼자서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가구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뭡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받는 임금이 이 한 가구를 먹이 살린다고 하면은 1억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천만 원 넘게 받는다고 예? 기족이다, 뭐 노동자가 아니다. 얼토당토 하는 말이죠. 예? 항상 하는 말이 직업에 기천이 없다. 어른들 하는 데 대해서 뭐 이게 어,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좀 뭐 이래 든든한 밑거름이다부터 오만 뭐 미사유를 해가지고 칭송을 하지만 돈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그와 관련해서 많이 모여 사시는 분들이 사나른들이 강남에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또한 도덕의 종교와 관련해가 종교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종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면 저는 다른 분들 다 뭐 좋으신 분들 종교인 중에서 뭐 좋은 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강훈 목사 생각납니다. 예? 여러분들 다 뭐 종교인 하면 정강훈 목사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저는 종교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세의 고통을 참고 사회적 불평등은 신의 뜻이라는 예? 포장을 하는 수단으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천당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예? 이러한 우리나라의 뭡니까 이게 사회 체제가 예? 법은 뭡니까? 법은 착취를 정당화하고 예? 법은 착취를 정당화하고 종교는 도덕은 그에 대한 뭡니까 불만을 제거하고 예?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 뭐 어떠한 뭐 직업엔 기천이 없다 하면서 불만 갖지 마라. 예? 하는데 제대로 된 대가는 안 해주고 그 다음 돼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하면은 종교가 나서서 네? 걱정하지 마라. 현세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저세상 가면은 좋은 데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트라이앵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저는 뭐 수단은 그와 같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분들 뭐 사회 지도층들이 강남에 많죠. 강남에 많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이러한 뭡니까? 강남에 있는 기득권들의 많은 그 부를 유지시키고 또 키워나가는데 부정의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표하는 것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의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예? 계엄을 뭐 잘했니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될 때만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키우고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뭐가 좋아서 그분들 지지하겠습니까? 부정의한 사회가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클로징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정의가 법이 될 때, 이런 부정의한 것이 법이 될 때는 저항은 당연한 의무다.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12.3 뭡니까 내란을 계엄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부정의한 거를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항을 해서 저항하는 것이 의무죠. 그 저항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뭐 돌던지라는 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대법원 숫자 늘리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뭡니까 소상공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게 뭡니까 배 터져 죽는 흑자 많이 낸 초대기업한테는 세금 법인세 물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법인세 물린 거로 가지고 사회를 뭡니까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는데 일조를 해야 되게 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들을 뭐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상법 개정해가지고 정당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 자본시장에서 이 상식이 통하는 룰이 통용되는 것을 또 기대해야 되죠. 빨리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강남은 왜 변하지 않을까? 예? 이 뭡니까 부정의한 것이 법이 될 때는 저항이 의무다는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